의예과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수업 정상화가 어렵게 됐는데 유급이 될 경우 내년에 3개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됩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적 관문인 충청북도의 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심의를 앞두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 대학과 손을 잡고 함께 연구 개발에 나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가 충주에 첫 삽을 떴습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진화된 것으로 보였던 옥천과 영동 지역의 산불이 재발하됐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면적만 벌써 40헥타르를 넘어선 가운데 산림당국은 산불을 낸 8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곳곳에 빨간 화염이 잇따르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에서 산불이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이 불은 지난 23일 옥천군 청선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처음 시작됐고 영동군 용산면까지 확산된 뒤 20시간 만에 진화됐었습니다. 당시 피해 면적은 40헥타르. 하지만 오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산불이 다시 번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초속 9m 이상의 강풍이 불어 헬기가 뜨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나는데 지금 바람 불고 그래서 전불이나 이런 게 지금 난 것 같거든요. 바람으로 인해서 헬기는 지금 투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옥천군은 당시 부산물을 소각해 산불을 낸 8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실수가 축구장 55개 면적 이상의 임야를 태운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자 충청북도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선 산불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늘 오후 충북 11개 시군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 3시 30분쯤 제천시 수산면에서 강한 바람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 전신주와 차량 등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선줄이 인근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해 의용소방대와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쯤 청주시 율량동에서는 호텔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떨어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오늘 하루 4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충북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북발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 때문으로 한때 제천은 시간당 470 마이크로그램, 충주는 398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드는 매우 나쁜 상태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1년 넘게 파행되어 온 의대 교육이 이번 주 정상화의 갈림길에 섰지만 충북대의 경우 아직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예과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지만 이에 응한 학생들은 극소수여서 수업 정상화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다 내년 신입생이 입학하면 3개 학번이 의예과 1학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대 대학 당국은 올해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의예과 학생들에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닷새 동안 추가로 수강 신청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20일 개별 학생들에게 총장 명의 서한문까지 보냈습니다. 170명 정도인 의예과 2사학번과 2학번 대부분이 한두 과목만 수강 신청하고 이마저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 정상화에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충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수강 신청에 응한 의예과 학생은 3명 정도에 그쳤고 한 번 더 수강 신청 기회를 줄지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수료 학점 미달로 유급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의대 수업이 파행되면 내년에 이사학번과 이후학번, 이륙학번까지 3개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이륙학번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이 있다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본과라 부르는 의학과는 복학이 관건입니다. 충북대는 지난 21일 의학과 학생들의 휴학원을 반려하면서 새로운 학사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은 오는 28일 금요일까지, 등록금 납부는 수요일까지 기간을 주고 오는 31일 월요일에 개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북대는 28일까지 복학 또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복귀 시한을 먼저 마감한 대학들이 미복학 학생들에게 재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대 본과생들이 오는 28일 시한까지 유의미한 복귀를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적 관문인 현도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충청북도의 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가세해 환경단체가 과잉시설이란 이유로 반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청주시는 내일 심의 통과가 확정되면 예정대로 착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하루 처리하는 재활용품의 양은 59톤. 청주시가 현도면 일반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는 신규 재활용 선별센터는 하루 처리 용량이 110톤입니다. 이를 비교해 환경단체는 과잉 시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가 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2025년 예측 인구 102만 명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일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죠. 85만이 배출하는 거와 100만이 넘는 인구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발생량은 차이가 현저하게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하루 처리 용량 110톤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환경단체의 계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재활용 선별센터의 하루 처리 용량이 평균 70톤을 넘어섰다며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재활용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단가 하락으로 수거를 포기한 사례를 들며 안정적인 공동 선별 시스템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 의무관리 공동대상에 대한 그 용량 자체도 어느 정도 여유분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용량이 산정된 상황입니다. 왜 하필 현도면이냐는 주민들의 반발에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비선호시설이라 해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설득 과정을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청주시는 이 시점에서 입지를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특히 국비 8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현도가 왜 현도라서 이 재활용 선별센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쪽 부지에다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도면 부지를 대체 부지로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청주시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청북도에 제출한 가운데 현도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별 경쟁 구도가 날로 치열해지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기업, 대학과 손을 잡고 함께 연구 개발에 나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가 충주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소재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 기업입니다. 전기차나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양산하는 곳으로 경쟁 국가들에 맞서기 위한 자체 연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이렇다 할 산학연 협력 체계가 없다 보니 연구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 부분 모두 좀 초격차를 유지를 하거나 앞서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기업 단독만 연구를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 신성장 기업과 산업을 지원할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가 충주 기업 도시에 첫 삽을 떴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의 첫 지방 캠퍼스로 경기도 용인 본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축적한 핵심 소재와 에너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 협업하여 첨단 소재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총 621억 원이 투입되는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는 연구동 1개와 시험동 3개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특장차 수소 파워팩과 첨단 소재, 다중 소재 접착 기술 개발을 위한 3개 시설을 두고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의 기존 업체의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첨단 산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충주시는 관내 최초로 들어서는 연구기관인 만큼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해서 지역의 기업도 도와주고 또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요즘 양배추 한 포기 가격이 6,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금배추 논란을 샀던 배추 가격보다 비싼데 무와 당근 같은 채소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양배추 한 포기 가격이 6,380원입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한시적이나마 5,104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1년 전보다 무려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는 일반 배추보다도 포기당 800원 비쌉니다. 무 1개와 당근 1kg 값도 많게는 배 이상 뛰었습니다. 줄줄이 오른 채소값에 장보기가 겁난다고 말합니다. 너무 비싸서 부담되죠. 진짜 체감이 되세요? 네네네. 야채는 다 비싼 것 같아요, 요새. 채소는 거의 못 사 먹어요.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고.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한 포기에 기본 6,000원, 배추 한 포기는 보통 8,000~9,000원입니다. 여기에 무며 당근, 마늘 같은 채소값도 줄줄이 오르면서 유독 채소 가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채소값도 강세입니다. 양배추, 배추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좀 사드시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제는 고물가가 일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밥상 물가마저 크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북 지역 기업들이 올해 2분기 체감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도내 19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7로 전 분기 대비 7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감 경기 77, 매출 84, 자금 사정 71 등 모든 항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고 올해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 경기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청주시는 서호창 테크노밸리와 복명동 월명 한라 비발디 사업 대상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오창읍, 용두리 등 3개 리에 걸쳐 있는 서호창 테크노밸리를 오창읍, 용두리로, 복명동과 송정동 등 2개 동에 위치한 월명 한라 비발디는 복명동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교육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사 대금 선금 지급과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조기 집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서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재정 집행 점검단을 꾸려 교육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제54회 충청북도 소년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2,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1개 종목이 도내 7개 시군 29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할 충북 대표 선수 선발을 겸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경기장 내 응급의료팀을 배치하는 등 학생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충주 지역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충주시민 비상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후 벌어질 혼란은 수습 불가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천 단양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준용하지 않아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주에서 최초로 백제시대 고분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충주시는 중앙탄면 탄평리 민간 토지개발구역에서 돌방 무덤 등 백제시대 고분 95개가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제 지배층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두대도와 철검, 다수의 토기도 발견됐습니다. 고대 삼국의 문화가 교차하던 충주에서 백제 고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제의 영역 확산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충주의료원이 북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심뇌혈관 센터와 재활치료센터를 증축 개소했습니다. 총 89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센터는 중증, 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해 신경과, 심장내과 등 4개과가 협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실을 한 곳에 모아 환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고 재활 전문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오는 2028년까지 충북 북부권 최초로 지역 심뇌혈관 센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곽튜브가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곽튜브는 구독자 200만 명의 유튜브 여행 채널 운영과 방송 경험 등을 살려 제천 한방 엑스포와 제천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한방 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한 달간 한방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은 미래산업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을 신설하고 드론 전문가 체험일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전문가 체험은 드론 조종과 활용법은 물론 드론 영상 촬영법까지 배우게 되고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은 반려산업 성장에 맞춰 올해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11개 체험마을 54개의 직업군에 대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만 1,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